안녕하십니까, 태지코인입니다. 오늘은 경기 극저 신용대출 버전 2.0이 나와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제목은 경기 신용 극저 대출. 네. 이게 뭔지 정의를 좀 알아야겠죠? 네. 정의, 간단합니다. 어려운 사람들, 신용이 좀 안 좋고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이자를 겁나게 싸게 해서 지원해주자. 요게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만든 배경은 뭘까요? 말 그대로 예전에도 2020년도에도 코로나 때 어려우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나 직장인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이런 상품을 만들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청 방법은 어디서 신청하면 되느냐? 경기 신용보증기금이나 내지는 경기복지재단이나 이런 곳에 찾아가시면 되는데,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동네에, 경기도 여러분 동네에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신청하시면 된다. 여기서 중요할 점, 이상한 사이트에 들어가서 경기 극저 신용대출이라고 사이트 눌렀더니 이상한 데로 링크가 돼가지고 사기당하지 마시고, 온라인이 아무리 좋아도 그냥 오프라인 주민센터를 찾아가는 게 제일 확실하다. 요것만 꼭 기억해도 사기는 안 당할 것 같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거를 대출을 받을 수 있는가 라고 말씀을 드려봐야겠죠. 첫 번째, 1년 이상 경기도에 살아야 하고 나이가 19살 이상이 되어야 하며, 소득 기준이 가구 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 120% 이내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말이 좀 복잡하죠? 아니, 가구 소득, 중위소득 120% 이내가 뭔가. 그래서 제가 AI를 쳐봤거든요. 그랬더니 한 사람 기준으로 금액이 2674134원, 대략 267만원 정도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 되고, 2인 기준으로는 440만원 정도 소득이 이하여야 되고, 3인 기준으로는 565만원 정도 이하여야 하며, 4인 기준으로는 680만원 정도 이하의 기준이 되어야 이 대출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자만 잘 내시면 5년 정도까지는 연장이 가능하다. 이런 개념의 대출인데, 한도는 300만원까지가 되고, 금리는 연 1%, 2% 이 정도 굉장히 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 신용대출 극저대출 버전 2 2.0이에요. 김동현 지사님께서, 경기도 김동현 지사님께서 경기 신용 극저대출 2.0 버전 2,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뉴스에서 난리가 났어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어려운 사람들 이자 싸게 해서 주자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왜 난리인가 라고 봤더니, 말은 좀 약간 틀릴 수 있어도 그런 개념의 경기 신용 극저대출 1.0 버전, 이재명 경기지사 때 요렇게 비스무리하게 대출을 해 줬습니다. 얼마만큼 해줬냐? 11만 명에게 얼마큼 해줬냐? 1374억 원의 대출을 해 줬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 만기가 5년이다 보니까 2020년에 대출이 줬으니까 지금 현재 2025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기가 도래해서 차곡차곡
돈 갚아야 됩니다. 돈 갚아야 됩니다. 돈 갚아야 됩니다가 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 1374억 원 중에 100% 중에서 25% 대략 안짝저짝 25% 정도는 완벽하게 대출금을 상환했는데 이 100% 중에서 25%는 상환했고 나머지 75%는 아직 상환을 못했다. 이 75% 중에서 절반은 아예 연락이 안 되거나 뭐 회생하거나 파산하거나 채무 불이행하거나 뭐 그랬고 나머지 요 75%의 절반은 만기를 놓쳐가지고 연장을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뭐 조선일보에서 60%네 70%가 연체가 됐네 안 됐네 그래가지고 가짜뉴스다 이래가지고 뭐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제 김동연 지사님께서 말씀을 하는데 약간은 틀릴 수는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하여튼 연체가 많이 된 거는 사실이죠. 언제? 경기신용대출 극저대출 1.0이 1374억 원을 가지고 대출을 해줬는데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해보라고 그랬는데 어쨌거나 35% 이상이 연체가 되고 돈 받을 상황이 안 된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요런 대출 자체를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자 라고 해가지고 경기도 시군 수행하는 그 집단한테다가 의견 수렴을 해봤대요. 전체 31군데 뭐 의정부시, 수원시, 광명시 뭐 많지 않습니까? 거기다 다 의견 수렴을 해봤는데 31군데 중에서 29군데가 반대했다.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왜 하지 마? 좋은 건데. 이유는 사후 관리가 어렵고 그 공무원들이 업무가 과대될 수 있다. 그래서 하지 말자고 했답니다. 그러면 31군데 중에서 29군데가 반대를 했으니까 2군데는 찬성한 거잖아요. 그럼 2군데 찬성이 어디냐? 광명시하고 수원시는 찬성을 했대요. 그런데 그 39건 중에 2군데만 찬성을 했는데 이런 것이 좋겠다라고 찬성을 했지만 아까 말한 뭐랄까 사후관리 하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그마저도 광명시하고 수원시에서는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유에 대한 대출은 통상 대출을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대출을 하고 난 다음에 회수하는 회수율에 대한 재고 작업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민간 기업에서도 굉장히 까다로운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전문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연체율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반대 의견을 냈답니다. 어쨌거나 하지만 그래도 실행을 해서 2020년도에 실행을 해가지고 금융 취약계층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해가지고 연 1% 저금리로 3년 동안 1374억 원을 대출을 해줘서 5년이 지난 만기 이번 연도죠. 그래서 이번 연도 4월 달부터 순차적으로 만기가 도래했는데 그 대출 금액에 대한 퍼센테이지 중에서 100% 중 25%는 다 상환을 했고 나머지 75%는 상환을 못했는데 나머지 75%의 절반은 뭐 만기를 또 연장하고 원리금을 내겠다고 얘기를 하고 나머지 30% 정도가 부실이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너무 과다한 표퓰리즘 아니냐, 이거 누가 책임질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국민의힘도 있고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어려운 사람 도와줄 수 있다 라고 하는 여당 민주당도 있습니다. 저희는 경제 유튜버 채널이니까 이게 잘났네 저게 잘났네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팩트만 말씀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연체가 발생이 됐다. 그 연체가 발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요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때 했던 경기신용 극저대출 1.0 했던 것이 연체가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김동연 지사님께서 2.0을 만들어서 또 하겠다. 그러면 경기 극저대출 2.0과 1.0의 차이는 뭐냐? 거의 다 비슷한데요. 하나, 상환기간
만기 상환 기간을 5년이 아닌 10년 내지는 100개월 동안 갚도록 해주겠다. 아니, 어려운 사람이, 그죠? 10년 동안 길게 해주겠대요. 어려우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을 대출을 받는 분의 입장에서는 가뭄의 단비처럼 어려우니까 요렇게라도 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겠죠. 근데 항상 어떤 일이 생기다 보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취지로 했는데 그렇게 부실이 많이 나서 그거를 관리하지를 못하고 손해를 보면 그 손해에 대한 것은 누구죠? 세금. 이건 뭐 경기도에서 하는 거니까 경기도민에 대한 세금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내지는 경기도가 아니고 그냥 일반 개인, 기업, 회사 여기서 이렇게 대출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부실났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회사는 일단 망하고 그 담당자는 뭐 잘리고 어마어마한 소송이 들어오겠죠? 간단한 이야기로 금리를 1%나 2%로 돈을 빌려줘서 연체율이 1%나 2%가 되면 답이 안 나오는데 이 이자율을 가지고 연체율이 30%를 육박을 한다. 그 회사는 뭐 당연히 없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 각종 소송거리가 날 겁니다. 그거를 알면서도 대출을 해주자. 왜? 너무 어려우니까. 그게 좋다 나쁘다는 제 입장에서도 그냥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게 좌파나 우파나 뭐 이런 거 다 따지지 말고 어쨌거나 이게 금융이니까 금융의 생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이자가 싼 게 있을 거고 이자가 비싼 게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대출을 받으면 뭐 각종 유튜브나 뉴스 같은 거 경제 채널 같은 거 보면 어떤 거 먼저 갚습니까? 당연히 이자가 비싼 거 먼저 갚겠죠? 근데 이자가 싼 게 그냥 싼 게 아니라 워낙 싸. 워낙 싸면 금리 1%나 2%짜리 받아가지고 그 은행에다가 예금 적금 넣어도 한 4%대 되니까 앉아서 3% 벌겠죠? 예. 근데 또 요런 것하고는 별개로 그 어느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예. 은행은 이자 장사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좋은 취지로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돈만 벌려고 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 도와줘라.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도 들리겠더라고요. 은행이 이자 장사하지 말라. 그러면 식당은 밥 장사하지 말라. 술집은 술 장사하지 마라. 옷집은 옷 장사하지 말라. 기본적으로 그 은행이 해야 되는 일은 이자 장사겠죠. 근데 이자 장사만 하지 마라. 요런 취지로 들리긴 들렸어요. 또 신용등급이 굉장히 우수한 사람이 있다면 요 사람을 조금 혜택을 좀 덜 줘가지고 0.1%든 0.2%든 더 받게 해서 요걸 가지고 신용등급이 나쁜 사람한테 좀 지원 좀 해주자. 그럴 수는 없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 취지는 알겠어요. 근데 그 취지는 알겠지만은 이것이 법 내지는 그렇게 시행이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제가 찾아봤더니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님께서 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서민을 도와줄 경우 금융시장의 작동 원리가 고장나서 연체자가 급등해서 시장에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몇 년 전에 2020년도에 그렇게 기사거리가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경기 신용 극저대출
버전 2.0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오늘 이야기 들은 것 다 까먹으셔도 좋은데 이상한 앱 사이트 들어가서 사기당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거 신청할 경우는 주민센터를 찾아가는 것이 제일 좋다. 요거 하나만 기억해도 절대 사기는 당하지 않을 것 같고,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막말로 그 대출 받아서 생활비에 쓰시든 예금 적금 한 푼에 더 비싼 데다가 이자리에서 수익을 벌던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이렇게 낮은 금리를 어려운 분들한테 주었잖아요. 누구 돈으로? 세금으로. 그러면 이 세금이 부실난 거에 대해서는 그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경기도 지사이시거나 현직 대통령이시면 요 경기극저 신용대출 버전 2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 한번 댓글 달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주콘이었습니다.